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예, IDD 벤처스 이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 대표님 자리에 앉아 있는 인텔 코리아의 노승입니다. 저희 유 박사님은 쫄투, 네, 그 데이터 전문 요원이에요. 데이터 전문 요원, 네, 네, 땜빵 전문 요원. 매번 이렇게 왼쪽에 갔다 오른쪽에 갔다. 네, 언젠간 센터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암약하고 있는. 제가 끼어들 틈을 안 주네요. 예, 요원입니다. 예, 매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부득이하게 송은강 대표님이 출장을 가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유 박사님이 호스트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5시 30분, 네. 4시 33분은 좀 알려져 있는데 5시 30분. 네. 그래서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및 개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시 30분의 공동대표 정상화입니다. 저희는 5시 30분에 퇴근하는 걸 목표로 저녁에 있는 삶을 좀 살아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종이접기를 앱으로 구현한, 종이 없이도 종이를 접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5시 30분에 CTO 겸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천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5시 30분부터 일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새벽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네, 그게 전혀 아니고요. 아니면 새벽 5시 30분까지 일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법인 설립하러 왔을 때 이제 세무사께서 네. 대표 두 분이 되게 부지런하신가 보다. 5시 반부터 출근하냐, 깨어나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근데 저희 목표는 그날 일은 빨리 끝내자가 목표고요. 그래서 그날 빨리 달려서 마무리 짓고 저녁에는 좀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내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몇 시 출근하세요? 9시 반입니다. 그럼 9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네. 퇴근하는 네. 날이 퇴근을 하세요? 최근에 몇 %나 되세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출근은 9시 반에 하고요. 퇴근은 일 끝날 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5시 반에 퇴근할 수 있을까요? 목표를 또 쉽게 이루면 또 재미가 없겠습니까? 서비스가 고도화가 돼서 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욕심이 자꾸 일을 만드는 것 같고 그 만들어낸 일에 빠져서 사실 저희 목표를 계속 이뤄가는 걸 계속 회사 이름을 보면서 리마인드 좀 시키자.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희 목표치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높게 잡기보다는 이룰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목표들을 계속 날마다 좀 점검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서비스는 사실 이제 종이접기라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2008년 정도에 고민을 했던 아이템이고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제가 했던 지금 천영진 공동대표랑 같이 있었던 회사가 로이월드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주니버나 야후프로에 가면 이제 오디픽이라는 플래시 게임이 있고요. 아마 따님이 주니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오디픽 게임이 이제 종이 인형으로 오디피된 거를 플래시로 만들어냈던 그 경험들이 있었고
그 회사가 이제 디즈니 계열사 이제 미국 방송국에 이제 인수되면서 이제 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네. 그때 다른 길을 고민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종이접기라는 아이템이었었고요. 그 아이템을 어떻게 사실 전 세계가 오리가미라는 것들 종이접기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걸 사업화해 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때는 이런 뭐 앱이라든가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고 지금 이제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두 번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사실 잊고 있던 중에 천영진 공동대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새롭게 꺼내서 나도 고민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가 프로토타입의 엔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터치 디바이스에서 보다 쉽게 종이를 접어볼까 어떻게 하면 직관적으로 접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는 미션을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은 이제 약간 게임의 요소들을 그러니까 뭐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듀테인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프로덕트로 지금 개발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게 일종의 게임의 형식으로 뭔가 미션을 주면 유저들이 미션에 맞춰서 종이를 접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버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종이접기를 게임화 제가 동영상도 보고 봤는데 정교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종이접기를 게임화하면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만렙 찍을 때까지 몇 시간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계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종이접기도 물론 뭐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짓수가 이게 이제 개인 편차가 아주 크다고 보고요. 그때 이제 유 대표님이 오셔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너무 빨리빨리 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타겟 여성들에게 주면 사실 이게 하나 접는데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편차는 아주 크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렙 찍는데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는 아주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다 보니까 그 도움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꼭 접고 싶은 그리고 어떤 문제는 아주 쉬워 보이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밸런싱을 하면서 좀 쉽게 가다가 또 어려운 문제 툭 튀어나오고 또 이거 깨고 나면 조금 쉽게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싱하는 과정에 있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105개 스테이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5개 접는 방식. 네, 그러니까 모양이 105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저가 따라오는 속도만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유저는 사실 저희보다 더 빨리 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왜 종이접기인가요? 종이접기가 제일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왜 종이접기가 굉장히 좋은 게임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왜 종이접기인가요에 대한 대답은 사실 뭐라고 드려야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서 프로토타입들을 보여줬을 때 반응들은 그러니까 나 종이접기 좀 했는데 재밌겠다 이런 반응들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종이접기의 매니아층을 공략하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의외로 캐주얼한 반응들을 보면서 그래 알고 보니 나도 어릴 때 개구리 접어봤고 뭐 접어봤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익숙한 것들을 조금 새로운 형태로 이제 약간 포지셔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좀 약간 캐주얼하게 가자. 지금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이게 뭐 왜 접기인가에 대한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초에 그 타겟했던 그런 그 고객층에서 약간은 좀 캐주얼 영역으로 갔으면 밑으로 내려온 건가요? 네, 약간은 밑으로 내려. 연령대로 보면 어느 층을 주 타겟으로 지금 하고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타겟층은 사실은 남자보다는 약간의 여성 타겟에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릴 때 종이접기를 해봤던 향수를 가지고 있는 10대, 20대, 30대를 저희는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1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 딸이 이제 10살인데 지금도 종이접기를 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근데 그 이제 딸아이한테 시켜보면 사실 재밌어 하고 그런 반응들을 이제 검증을 한번 했었어요. 저는 저기 그 딸이 7살인데 유치원 애들, 유아들이 오히려 또 교육적인 용도로서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왕할 거면 폼보다는 좀 패드에서 좀 큰 화면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는데 한 7, 8번 접히면
좀 시각적으로도 네,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대표님도 동일하게 약간 교육 쪽 포커싱에 대한 부분들 의견을 주셨었고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셔서 저희 지금은 사실 이 프로젝트 접고 교육으로 넘어가자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조금 약간 저희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이 프로젝트 이외에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교육.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최적화되려면 디바이스도 조금 더 커져야 되고 또 아이들과 부모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용은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미션을 깨면서 접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정해져 있는 틀에서 예를 들면 종이배의 모양이 있으면 여기에 아이가 이제 색칠하고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뭐 바퀴 붙이고 눈 붙이면 여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프린트하면 접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프린트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접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 부모랑 아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된 버전을 이제 저희는 교육용이다 그리고 아이패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CTO님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도 질문 하나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먼저 할게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태블릿에서 아이패드에서 해보니까 이 손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범상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이 손맛을 뭔가 좀 개발자의 영혼을 넣어가지고 손맛을 구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좀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랑 다른 어프로치가 있으셨나요? 개발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그 손맛을 살리겠다는 의도였다기보다요. 일단은 종이를 어떻게 현실에 있는 종이 접기를 디지털 이 터치 베이스의 디바이스로 가져올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이제 엔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찾은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발 노력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이제 약간은 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손맛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장벽 같은 게 좀 CTO로서 이렇게 아마 이거는 좀 넘어오기가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로그래머 분들이 해보시면 뭐 어느 정도 대략 처음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하셨다가 이제 뭐 좌절 몇 번 하시겠죠. 그런 불가능한 분야는 아니죠. 저희도 했으니까요. 근데 그 장벽은 이제 프로그래머 분이시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한 좌절을 하시지 않으실까. 저희도 그랬고요. 그러면 뭐 특허라던가 다른 뭐 보호책은 있으신가요? 지금 특허에 대해서는 그 이제 특허 전문 그 VC 분이랑 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특허로 잡아야 이제 약간의 이제 장벽들을 쌓으면서 아이디 벤처스. 맞습니다. 그래서 조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뭐 상표권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건 특허가 먼저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같이 배우고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제 이게 만렙이 뭐 내가 하루 동안 했는데 뭐 5시간 했는데 105개 다 풀었다.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비용으로 속도가 빠르게 종이접기가 콘텐츠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처음에 엔진을 개발할 때부터 이제 만들 수 있는 툴을 먼저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툴을 그래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그 툴을 이용해서 저희도 다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걸 누구나 쓸 수 있게 이제 포장하게 되면은 일반 유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또 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이 저희의 툴을 가지고 자기만의 문제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에코시스템으로 그 중에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걔네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게 저희의 이제 전략이고 그건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어차피 툴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만드는 것들 유저들에게 저희가 공유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문제들을 또 발췌해서 지금 문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동업은 하지 마라. 근데 두 분이 공동 대표시잖아요.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뭉치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분은 똑같나요? 네. 네. 이야, 최악이죠. 최악이네요.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최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구글 공동 창업자도 네. 맞죠? 최악일 수도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이게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성향 따라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드물죠. 네.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예. 일단은 그 저기 아까 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로열월드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제일 처음 인연이 돼서 같이 일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얼마나 같이? 그때 한 1년 반 정도 같이. 길지는 않았나요? 네, 길지는 않았는데. 동년배신가요, 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훨씬 어리죠 제가. 네, 맞습니다. 아니고요. 네. 네. 나이 차이는 조금 나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채용했던. 네, 각별한 좀 약간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발 한 4, 5년 차 정도 됐을 때 막 자신감이 넘칠 때 이제 정 대표님은 그때 그 회사의 이사님이셨고 딱 개발자가 필요하던 시기에 저를 자코리아에서 보시고는 연락을 직접 주셔서 채용을 하시고 그리고 둘이 뭔가 잘 맞는다는 느낌을 계속 많이 받았어요. 사수와 부사수셨군요. 아니 저는 이제 프로그래머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원하면 다 만들어주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둘이 관계에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TF팀을 꾸려서 2달 만에 게임 3개를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팀워크를 그 3개 게임은 성공했나요? 네, 디즈니 계열사에 팔았죠. 네. 그게 팔린 건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키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게임 3개가 했던 역할이 뭐 크다고 생각은 하고 일단 그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인수되면서 좀 갈라지긴 했는데 그래 각자 또 다른 일을 하다가 저는 2010년에 제가 이제 그 모바일이 이제 아이폰이라는 그 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쪽에 스마트폰이 좀 급상승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보고 이 개발자의 약간 예감으로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2010년부터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뭐 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앱을 여러 개 막 만들면서 뭐 했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알바의 달인이라는 조금은 진중한 아이템으로 뭔가 그 다시 한번 그 스타트업을 좀 키워봐야겠다. 알바 천국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바의 달인은 그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로 처음에는 되게 좀 약간 뭔가 신선하게 이렇게 그렇게 무겁지 않게요. 신선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아이디어를 잡으면서 그때 정 대표님은 그 저기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사람 중에 기획을 제일 잘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 한번 채용하고 물건 올리는 건데 먹이 사세요. 계속 찾아와서 뭐 사업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뭐 이러이러한 아이템 어떠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다니면서 알바의 달인도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도움 받고 좀 감이 잡히네요. 알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그 뭐 약간 연배가 있으면 서로 이제 끌어주고 한 번은 이분이 한 분 뭐 이렇게 뭐 천 대표님이 정 대표님이 이렇게 끌어주고 그러셨는데 똑같은 지분을 갖고 계신 회사를 공동 이제 창업하신 공동 창업자로서 장점, 단점 뭔가요? 잘 얘기하세요. 입을 막 이렇게 뻥긋뻥긋 하시는데 단점은 제가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다들 공격을 하세요. 약간 그런 공격을 받으면 서로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약간 이런 생각이 현명한 납부이다 굉장히. 저걸 외부에서 찾는 거지. 치고 들어온 거야. 티원님은 지금 약간 당황하죠. 아니요, 저는 사실 단점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너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
장점은 뭐 아까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네, 개발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그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뻔한 얘기. 서두 제가 유 박사님도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알바의 달인은 서비스잖아요. 네. 개인 구조이고 그걸 하다가 마켓플레이스죠. 마켓플레이스 같은 건데 게임 아이템으로 바꾼 거는 엄청난 피보팅인데 거의 극과 극의 피보팅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사실 알바의 달인이 서비스였고 지금은 게임으로 포장된 서비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종이접기도 지향하는 바는 사실 종이접기 플랫폼이거든요. 모든 유저들이 만들고 공유하고 서로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는 과정 중에 지금은 사실 종이접기라는 게임적인 요소가 이제 부각되고 또 게임이 돈이 되니까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피보팅하게 된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월에 런칭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알바의 달인은 저희가 런칭 이후에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마켓에서 한 15만 정도 다운로드는 일어났고요. 유저들의 평가들은 5점 기준에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4.8점 1799개의 평가들은 받았지만 실패한 사업이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돈 벌는 비즈니스로 가야겠다. 그 사업은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접었나요? 그냥 올려만 놨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프로토타입 시작한 게 5월 말 정도니까 3월에 런칭해서 지표 분석하고 그러니까 한 5월 정도부터는 다른 프로젝트에 실제로 들어갔으니까 한 2-3개월 정도의 지표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돈 되는 비즈니스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그래서 유저들은 좋아라 하지만 우리는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템을 찾던 중에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로열드 이후에 엔드오즈라는 게임 회사,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약간 이제 커리어를 또 쌓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경험과 또 천영진 대표도 로열드 이후에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 산하에 있는 놀이타운이라는 소셜 게임에서 게임을 만들었던 경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초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근데 DNA부터 보면 사실 저는 약간 서비스 가이 같은 이 친구도 약간 서비스에서 중간에 저희가 공개하기 힘든 만들다 포기한 게임도 사실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면서 우리가 완전한 캐주얼 게임으로 가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약간 서비스에 가까운 이제 뭔가 새로운 서비스 같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더군다나 대표님이 두 분이신데 피봇이라는 의사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분은 야 이거 접자라고 생각하셨는데 다른 한 분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갈등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떠셨어요? 저기 팀원들의 공감대도 있고 그렇죠. 만드느라고 진짜 죽을 고생했는데 한두 달 만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두 분이 대표로서 그렇게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땠나요? 진행을 하시려고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거를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리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둘 다 이게 약간 암묵적으로 합의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게 둘이 좀 약간 성향도 비슷하고 합리적인 걸 찾아가는 그런 것. 팀원들의 어떤 그런 겁니다. 팀원들도 왜냐하면 게임으로 가게 되면 팀원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게임 전문 개발자들. 지금 저희 쪽에 있는 팀원들이 다 게임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사실 그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서비스가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의 알바의 달인은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게임 인력을 모아놓고 서비스 두분 다 게임하는 분들이고 일할 분들이네. 저희는 서비스 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알바의 달인에서 배운 경험으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피보팅을 한 번 더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영진 대표가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번개 알바라는 걸 잠깐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안드로이드 버전, iOS 버전으로만 정말 한 2주 만에 만들어서 일종의 파생 상품을 잠깐 이렇게 테스트해봤다가 시장에 그러니까 그게
린 스타트업이든 뭐든 사실 저희는 빨리 만들어서 빨리 검증해보고 아니면 네. 빨리 접자라는 게 사실 저희 시작부터 목표였었고 그래서 그것까지 테스트했는데 사실 이 시장은 조금 반응이 우리가 하기엔 좀 힘들다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스타트한 게 종이접기라는 이제 프로토타입 그걸 빨리 만들어 본 거죠. 회사 설립이 2012년? 네, 10월. 네, 10월쯤이고 그럼 지금 2년이 좀 넘었는데. 아니 1년 1개월. 네. 지금 13년. 아, 1년 1개월. 네. 하여튼 1년 1개월 됐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사셨어요? 사실 그 투자를 좀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하고 돈 떨어질 때 이제 그 지인분께 투자를 받았고요. 뭐 유 대표님은 이제 조금 지금은 조금 예전에 전혀 아쉬워하지 않으시나요? 전혀. 알바할 때 만났을 땐 전혀. 네, 그냥 뭐 투자를 좀 받았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보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믿고 저희한테 이제 한번 투자해 주신 거라서 그렇죠. 되게 고맙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약간 이제 흔들림 없이 피보팅도 하고 이제 흔들림 없이 피보팅하고 계속해서 왔었다라고 보여요. 지금도 사실 이제 매출 구조는 이제 서비스에서 나오지는 않고 이제 외주 개발로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을. 그것도 아직 하고. 그러니까 외주 개발은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잡아가지고. 네, 그걸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네. 강인한 팀이군요. 네. 자급자족형. 네. 뭐 그럼 잠깐 쉬었다 갈까요? 저희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이 좋은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신 D캠프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힘들다. 이나리 센터장님, 양성원 팀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계 최고 미녀 이나리 센터장님. 그렇죠. 이번에 또 저기 중앙일보에서 주는 뭐 큰 상을 또 받으셨대요. 과학 인상인가?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기 쫄뚜 출연하는 회사 하나 투자했어요. 어디요? 맞춰보세요. 힌트를 주세요. 배터리. 만땅. 만땅을 투자했습니다. 만땅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땅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그 프라이머와 저기 쫄뚜 같이 진행하는 쫄지마 창업스쿨 6주차 강의가 이번에 마쳤고요. 12월 23일까지 9주차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정말 훌륭한 주옥 같은 강의. 뭐 매번 저기 제가 한 강의만 빼고 유 박사님도 해주셨고 이태경 대표님 또 다음 주에 또 예정돼 있고요. 이번 주는 제가 했는데 60명 넘는 분들이 역시 유료로 참가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저기 뭐 수익 모델 관련돼서 저희가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 질문을 한번 여기 종이 접기인데 여기 수익 모델 붙일 게 있나요? 어떻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가장 풀기 힘들었던 숙제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스스로는 풀었다라고 믿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저희 게임 로직 자체가 이제 약간 캔디 크러쉬 사가처럼 이제 스테이지들을 깨서 이제 한 판씩 전진하고 이제 누가 멀리 가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경쟁하는 구도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멀리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하트 플레이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하트라던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힌트라는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어야지 이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이제 아이템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저희의 고민은 사실 이게 힌트를 파는 건 되게 단순한데 힌트를 하나에 얼마를 받고 팔기 시작하면 유저들이 느낄 부담감, 그러니까 이제 막히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저까지 가려면 대략 몇 개의 힌트를 써야 될까?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돈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담감을 좀 약간 줄여주고 싶은 게 저희의, 그래서 이탈을 막고 조금씩 저희가 힌트를 뿌려주면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 건가? 지금 저희의 그 방식은 힌트는 무료로 막 뿌려요. 그래서 게임 한 번 클리어하면 룰렛이 돌고 막 힌트 3개, 힌트 풀 막 떨어지는데 유저는 힌트를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무료 유저는. 근데 자기가 그 힌트를 많이 받고 싶으면 3개 받을 수 있는 가방, 뭐 5개 바구니가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뭔가 사람이 약간 공짜로 주는 걸 못 받을 때 아쉬움 이런 것들 좀 자극해 보자. 그래서 유저들마다 필요로 하는 힌트가 좀 다르니까 어떤 유저는 뭐 한 3개짜리 0.9 주고 사면 그걸로 그냥 풀고 갈 테고 나는 성격 급해서 한 10개짜리 사야겠다. 그러면 힌트 풀 한번 딱 받으면 10개가 차는 거죠. 그래서 유저가
약간 쓴 돈 대비해서 자기한테 맞게 뭔가 좀 밸런싱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저희가 힌트를 가지고 이제 유료화하는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캔디 크러쉬 사가도 이제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챕터를 이제 관문을 통과하고 가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그 구조로 친구에게 도움을 받고, 또 다음 스테이지의 문제는 이제 만약 친구의 도움을 못 받는 심야하다, 근데 꼭 해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유료로 0.99 내면 클리어돼서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과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과금이 굉장히 약간 좀 클래식한 기존의 게임의 과금을 변형한 것들인데, 저는 이제 이걸 좀 해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게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비스 플랫폼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종이 접기를 하는 것도 뭔가 미션을 컴플리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접고, 예를 들면 뭐 백합꽃 모양을 접어서 친구한테 주고 뭐 이런 그런 게 종이 접기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쪽의 수익 모델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또 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이쁘게 접어놓은 걸 갤러리에 저장하는 용량을 적겠다가 20개, 30개 늘어나면은 그거는 유료 아이템. 아니면 접은 걸 꾸미는 뭔가 색깔 같은 거를 펜 같은 걸 판다던가 그걸 다 친구한테 보내려면 우표를 판다던가 뭐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가능합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워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퍼블리싱 전략은 어떻게 돼요? 그 지금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메이저 퍼블리셔들이랑 이제 협의를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퍼블리싱 자체를 그냥 같이 하자라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사실 저희 생각에서는 그냥 뭐 글로벌 직접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프로덕트라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퍼블리셔를 끼고 갔을 때 장점은 분명히 이제 뭐 마케팅력이라던가 저희가 부족한 이제 게임을 조금 더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유료화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저희랑 좀 핏이 잘 맞는 그런 퍼블리셔랑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직은 딱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일본 시장은 먼저 우리가 한번 가보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시장들을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시장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나머지 시장도 힘들어지나 약간 그런 고민도. 그럼 지금은 출시는 먼저 일본 시장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한국 시장보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일본이 먼저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퍼블리셔랑 같이 가게 되면 그건 이제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카톡이나 라인 플랫폼에 붙이면 뭐 캔디 크러쉬 사가도 카톡 붙여가지고 잘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카톡이랑은 미팅을 했었고요. 이제 그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최근은 또 카톡의 모통이 낮아졌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저희 판단은 국내 유저 성향이 너무 이제 컨텐츠 소비를 너무 빨리 하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느린 일본 시장에서 좀 검증을 하고 또 추가 이제 업데이트 플랜이 좀 샜을 때 이제 오히려 국내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내를 약간 조금 이제 늦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플랫폼은 뭐 관계자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안은 했지만 답은 없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9월까지는 스케줄이 다 찼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 9월까지? 그래서 뭐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정제를 해서 셀렉션을 하시니까. 그렇군요. 뭐 한번 저기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을 받아보죠. 질문 없이. 제가 게임을 해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하면서 굉장한 집중도를 요구하던데, 이게 게임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지 막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나 떨림에 좀 더 어려워지거나 더 힘들어지진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게 종이 접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터치에 예민하고 그래서 지하철 안에 막 흔들리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예민하고 그래서 좀 어린 애들은 또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지금은 그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이 게임을 계속 매일마다 이제 출퇴근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이 프로젝트가 아닌 외주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프로젝트 개발하지 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둘이서 막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출퇴근할 때 항상 이걸 들고 이제 지하철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모습들을 주위에서 저건 뭐지 새로 나온 게임인가라고 보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이 민감함이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적어도 뭐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안정된 자세에서는 뭐 흔들리는 중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그 스냅 기능, 자석처럼 이제 가까이 가면 딱 붙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이제 CTO 공동 대표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을 찾아서 적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뭐 아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하려고 다른 앱으로 개발을 하려고 아이패드에. 뭐 더 질문? 다른 질문. 예, 지금 최근에 애 때문에 종이접기 책을 사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는 하다 보면 스테이지를 가게 되면 까지 입체적인 모양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3D로 볼 수 있는 것까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지는 종이접기를 하게 되면 입체적인 것도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공룡 모양도 있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제 딸도 집에 가면 이제 종이접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 거 중에 보면 사실 초반을 지나면 대부분 입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의자를 만들고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는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선으로 된 모양을 접는 게 이제 미션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나오는 선들을 가지고 이게 그냥 선만 보여주면 약간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그 선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컬렉션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선의 모양은 종이배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종이배야라고 저희가 약간 그 캐릭터화해서 이제 요거를 접게 되면 종이배를 이제 약간 배지를 받는 그런 형태로 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린 유저들은 어차피 입체로 접기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종이배 모양을 주고, 그럼 그 종이배 모양에 아이가 직접 그린다던가, 뭐 약간 동물 모양이면 눈, 코, 입을 붙여가지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하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부모랑 같이 그거를 이제 접어보면 색칠했던 게 그대로 이제 종이로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는 약간 좀 이제 아이들 타겟으로 별도 앱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질문. 지금 생각인데. 네. 그 이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나가는 어떤 게임인 거잖아요. 네. 이제 뭐 스테이지 1에는 고정되게 어떤 거고, 뭐 스테이지 2는 어떤 네. 모양이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네. 나오는 형상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랜덤이냐. 그 지금 정해져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제 다시 솔루션을 풀어가는 어떤 게임인데, 그거를 뭐 제가 끝판까지 다 깨서 제가 올려놨어요, 블로그에다가. 공략집 족보. 공략집 족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 게임을 풀어가는 재미가 덜 감되지 않을까. 이미 정답이 다 있는 거고.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종이접기 공략집을 다 올려놨는데 그러면은 뭐 재미가 반감되는 거 아니냐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더군다나 수익 모델이 힌트를 남는 바구니라면 공략집이 더 위협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실 시작할 때부터 되게 공격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이거를 아무리 디바이스적으로 그 자기가 접은 힌트를 이렇게 캡처하는 걸 막아도 접어놓고 사진기로 찍으면 사실은 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리스크를 따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일본 시장을 먼저 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약간 그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일본은 문화적으로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치팅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그 소비를 하는 국가다라는 판단을 믿음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관문을 통과할 때 이제 추가로 이제 발생하는 과금들이 없다라면 사실 진짜 힌트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아주 데미지가 클 수 있는데, 이게 스테이지를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는 또 약간의 과금 스트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를 또 약간 뭐 도움을 받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유저들마저도 게임에 뭔가 기여를 하고 계속해서 지나가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공략집 보고 푸는 유저들은 공략집이 없으면 게임을 안 하는 유저다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략집 없으면 안 할 유저인데 공략집 보고 끝까지 해주면 오히려 그런 유저 때문에 조금 더 유저 풀은 커지지 않겠냐 그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인데 어떤 뭐 두 번 접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이나 세 번 접어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패턴화 시켜가지고 무작위로 보여주거나 이걸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기계가 내게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뭐
1000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접어서 만들 수 있는 거를 쭉 만들어 놓고 돌리면 뭐 1000개 되면 사람들이 이걸 다 일일이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재미있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면서도 버려지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러니까 유저들이 만든 것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쓰레기만 많아지면 어떡하지? 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못 푸는 문제, 자기도 대충 적은 문제를 막 양산해 놓으면 사실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접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문제의 밸런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서 유저가 따라오다가 이쯤 되면 한번 어려워야 돼. 아니면 이거 넘고 나면 좀 쉬워져야 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약간 밀당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고 내가 재밌으니까 이 게임에 뭔가 조금 더 편하게 그냥 과금 체계가 있으면 그 정도는 써야지라는 유저 풀을 조금 껴안고 가자. 나머지 유저들은 사실 이제 약간 포기하더라도 그 캔디 크러쉬 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자기 게임은 돈 안 쓰고도 만들 수 있는 걸 목표로 만든 게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되게 큰 도전을 받았었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대신 유저를 얻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컨텐츠가 양산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건데 쓰레기는 나정이가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응답을 해야 되나요? 응답을 해야 되나요? 네. 응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각 레벨별로 올라갈 때 사람마다 차이가 많은데 일종의 그러니까 업적 시스템 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접기 레벨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접은 사람이 그 기록이 남는 거 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를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요. 보면 이제 한 스테이지에도 몇 점으로 깼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점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언두나 뭐 리셋을 몇 번 썼냐, 뭐 시간 얼마나 걸렸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캔디 크러쉬 사가도 어떻게 보면 운의 요소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실력 베이스로 해서 딱딱딱 가버리면 약간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뭐 IQ 테스트 같은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친구들이랑 사실은 이게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를 내 친구 중에 가장 최근에 누가 깨고 갔는지. 그래서 가장 최근에 풀고 간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면 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라고 한 번 정도는 메시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셜의 이제 역할을 더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몇 점이다 이런 거보다는 내 친구는 어디까지 갔어. 근데 최근에 누가 여기 이걸 깨고 지나갔으니까 걔랑 우연히 만났으면 야 너 이거 어떻게 깨냐 물어보면 서로 오프라인에서도 뭐 힌트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회사 임직원 총수가 몇 분 계시죠? 7명입니다. 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월 비용을 공개를 해야 되나? 말릴 뻔했어. 아니 티켓도 계시니까 임대료나 이런 거는 거의 임대료는 티켓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공간을 주셔가지고 그분은 참고로 아주 좋은 가장 좋은 공간을 5층에서 지금 선정릉이 쫙 보이는 매일마다 힐링하면서 있어서 이제 그 비용은 들지 않고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랑 한 분 외에는 나머지 4분은 그러니까 3명은 아주 경력 한 10년 가까이 되고 나머지 4분은 다 신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신입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연봉을 맞춰주다 보니까 비용 구조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따로 한번 자금이 어느 정도 지금 필요하신가요? 투자 유치를? 지금은 이제 저희가 외주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먹고는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받기 좋지 않은 1대1 구조로 이제 막 뭔가를 설득하면서 투자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 쫄트에서 이렇게 딱 던지면은 실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요. 저희 왓챠도 됐고요. 뭐 꽤 됐잖아요. 시즌 2에서도. 거의 다 됐지 않았습니까? 마땅도 됐고. 그럼요. 직접 하죠. 심지어 직접 하죠. 그러니까 저기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신지 말씀을. 지금은 뭐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거가 어디에 쓸지가 이제 분명할 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어디에 쓰고 싶다 이런 게 아직은
돈이 필요하면 벌면 되지. 뭐 이런 외주를 좀 더 찜해주시면 훌륭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자세입니다. 오히려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자세를 더 좋아해요. 그렇죠. 네. 뭐 저기 더 질문 있으시는 거 아니면 오늘 한번 저기 느낌을 한번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사실 이전에 2번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아까 그 분재 알바에 다니를 할 때 그 우리 번개장터 장홍기 대표님 소개로 뵀는데 그때 제가 딱 잘라서 드린 말씀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무조건 망합니다. 였는데 이제 전 한번 이걸로 갖고 정말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3개월 만에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뵀냐면은 D-Day 우리 디캠프에서 D-Day 때 9월달에 9월달 D-Day 때 1등을 하셔서 이제 지금 오피스를 받으신 건데 그때 저는 제가 뵀던 그분인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일단 너무 많이 비보팅을 하셨고 근데 그때 제가 눈에 딱 들어왔던 건 뭐냐면 그냥 이 종이 접기라는 거 그 아이템의 유니크함 그 다음에 이게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런데 가능성이 많은 건 거꾸로 보면 너무 이제 다재다능한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집중을 해야 되는 몇 개의 유저 시나리오와 몇 개의 수익 모델을 찾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검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완의 대기. 아직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기 피보팅 과정 그 전에 서비스 하다가 게임으로 다시 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원래 색깔에 맞는 커리어도 그쪽 전문성을 갖고 있는 커리어 있는 쪽으로 잘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이접기 자체가 그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종이접기 책 한두 개는 다 있을 거예요. 그 향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로 잘 푸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세밀하게 뭐 수익 모델이든 아기자기한 재미든 게임적인 요소들을 좀 더 넣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거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딱 집중해가지고 이 영역도 생각보다 큰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접기 게임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없죠. 전 세계 최고만 돼도 한 카테고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장도 충분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영향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뭐 하여튼 저기 그 기존에 저기 그 노력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맞추면서 가고 계신데 혹시라도 자금 필요하시다면 끝나고 좀 얘기 좀. 원래 투자 금액을 딱 얘기하고 끝내는. 근데 투자를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이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투자를 한다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저기 1억 1,100만 원. 왜요? 그냥 숫자가 좋아서요. 그런가요? 여기는 많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껴서 잘 하실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뭐 저는 사실 엔젤 투자를 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저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투자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 박사님도 진행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